곧 삶이고 삶이 곧 영화다. 한 편의 영화로 풀어보는 우리의 일상 이야기 김태현의 시네 톡톡. 네, 김태현의 시대 톡톡. 우리 김태현 컬투자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지금 비가 와요? 벌써? 아직 한 방울씩 한 오고 방울씩 있어요. 네. 흐리죠. 네, 이런 날 앞서서 우리 김현빈 요리연구가와 함께 술 한잔 네. 이야기도 나누고 거기다가 영화 한 편까지 금상첨화인데요. 원래 오늘 영화 보면서 네. 맥주 한잔 하는 게 정말 일상의 휴식 아니겠어요? 나만의 힐링 네. 타임 아니겠어요? 뭐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밤 요즘에도 그렇게 즐기시는 분들 집에서 계실 것 같은데, 자, 오늘 이 영화는 또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한 오늘 시간인데요. 오늘 드디어 이날이 오고 말았네요. 정말로 네. 오고 말았네요. 100번째 영화. 네. 한 2년여 걸렸죠. 우리가 100번까지. 네, 한 2년 3개월 정도 걸렸네요. 네, 이렇게 2년 3개월 정도 함께 하면서 100번째 영화까지 같이 만나고 있거든요. 정말 대단한 우리 인연인 거예요. 그럼요. 그죠? 아니, 나우제주 100편의 가족 영화를 여러분. 네. 같이 봤다는 게 대단한 되게 거죠. 큰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100편 같이 영화 본 사람 있어요, 여러분? 네, 우리 나우제주 가족 여러분 함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 우리 방송이 나우제주가 2018년도 9월에 시작을 했는데, 우리 김태현 컬츠자키가 2019년도 2월에 네. 네, 거의 초창기 같이 시작한 멤버거든요. 네, 오늘 100번째 영화까지 왔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우선 이제 영화를 어떤 영화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100번째 영화 어떤 영화인지 줄거리 먼저 한번 만나보시죠. 조그만 바닷가 마을 가마쿠라에서 살고 있는 세 자매, 간호사로 일하는 첫째 사치, 은행원인 요시노, 체육용품점에서 일하는 막내 치카. 하는 일도 성격도 성향도 전혀 다르지만 오순도순 지지고 볶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왕래하고 지난 지 한참 오래된 아버지가 세상을 떴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한껏 복잡해졌지만 장례식에 가보기로 합니다. 그곳에서 엄마가 다른 동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의붓엄마 밑에 남겨질 동생이 눈에 밟히고 결국 데리고 돌아와 함께 지내게 되는데요. 네 자매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이 일상이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100번째 영화 아마 주인공들 이름으로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네, 100번째 영화는 일본 영화입니다. 네, 일본 영화 네, 일본 바닷마을 영화. 다이어리라는 영화입니다. 네, 바닷마을 다이어리. 어떻게 보면 우리 제주하고도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비슷한 삶들이 좀 이어질 것 같아서 뭔가 조금 보면 더 공감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네네. 좀 들거든요. 궁금한데, 자, 아무래도 100번째 영화 심혈을 기울여서 고른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고민 많이 하셨다면서요? 네, 정말 고민 많이 했고 그동안 몇 번씩 이제 기팀도 해드렸었는데요. 네네. 100이라는 숫자도 기념하고 또 이제 오늘로 이제 거의 정점을 찍고 나서 이제 한동안 또 쉬게 될 거여서 어느 때보다도 고민 많이 했는데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서도 추렸는데 네. 이제 오늘을 어쨌든 골라왔으니까 후보작 3편 정도 말씀을 드리면 네. 먼저 이제 짐 자무시 감독,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영화를 잘 만드는 짐 자무시 감독의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남는다. 틸다 스윈튼 배우가 나오는 영화이고요. 네. 또 하나는 저랑 동갑내기 천재 소리를 듣는 자비에 돌란 감독의 로렌스 애니웨이라는 작품,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이 얘기 나눌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바닷마을 다이어리, 이렇게 3편을 골라놨다가 기억나시죠? 네. 첫 번째 영화. 맞아요. 네. 처음과 끝을 네. 이 감독으로 마무리하는 거군요. 수미를 맞추기 위해서. 네네. 네. 역시 라임도 맞춰주시고, 네. 여러 가지로 또 큰 그림 그려주십니다. 근데 이 영화 세 작품들이 후보에 올랐었는데, 이 작품들 다 너무나 좋아하시는 또 네네. 여러분께 추천드릴 만한 영화니까 한번 골라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남는다. 로렌스 애니웨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오늘은 바닷마을 다이어리, 네, 첫 영화였던 시네토토 우리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만났던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이란 영화잖아요. 네네. 같이 끝으로 같은 감독의 영화를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태원 씨가 우리 또 이 감독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을 또 유난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정말 좋아하죠. 또 네.
87번째 영화로도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맞아요. 영화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100편 중에 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작품을 3편 소개해드리게 되는 셈인데 네. 좋아하는 감독 중에서도 손에 꼽기도 하고 특히 제가 좋아하는 건 이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만드는 가족 이야기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가족이라는 개념 굉장히 당연한 개념으로 보잖아요. 네, 네. 혈연으로 묶여 있다거나 그렇죠. 혹은 이제 주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관념들이 좀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제 두 영화도 그렇고 오늘 이야기 나눌 이 영화도 그렇고 이 가족의 당연함에 만약이라고 하는 사정들을 좀 상황들을 가정해 보기도 하고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도 하면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네.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요즘에도 가족의 소중함들도 생각하게 되고 다시 생각하는 시간들인데 이 영화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서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실 것 같아요. 힐링 타임을 준다는 그런 또 이야기들이 많네요. 이 바닷마을 다이어리가 평이 참 좋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수 작품상들 또 많이 수상을 했던데 아무튼 우리 시네톡톡이 추구하는 게 영화가 곧 삶이고 삶이 곧 영화다. 한 편의 영화로 풀어보는 우리 일상 이야기였잖아요. 정말 많은 영화를 통해 우리 일상 이야기를 많이 같이 좀 풀어봐서 더 뭐랄까 우리의 속내를 더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삶의 주인공들의 이야기들을 영화로 느껴봤잖아요. 네. 네, 좀 어떤 삶이 있었는지 여러분 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100번째까지 오면서. 네.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났죠, 경험했는데 우리.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일상과 좀 닮은 영화들도 만났고 네. 아니면 절대 겪어볼 수 없는 없는 거. 영화들도 만나고 그랬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영화랑 좀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제가 100편 이렇게 쭉 훑어봤더니 특히 가족 문제에 제가 관심이 많았나 봐요.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한다거나 네. 혹은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관계성 네. 당연하지 않다는 것들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할 수 있는 영화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데 좀 짚어보시면 얼마 전에 또 특히 좋은 소식 들렸던 남매 여름밤 맞아요. 백상예술대상에서 네네. 신인 배우상 그리고 신인 감독상까지 아주 휩쓸어서 네, 좋은 네. 반응 보여서 제가 또 괜히 뿌듯한 그러니까요. 감정이 또 들었고요. 네. 이제 우리 집이나 우리들 기억하실 텐데 사등 같은 영화도 있었고요. 또 이제 뿌띠아만다, 플로리다 프로젝트, 네. 프리다의 그의 여름 같이 이제 외국 영화지만 또 우리 일상 반경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족 영화들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영화를 살펴보면서 가족이라고 하는 결을 이렇게도 봤다가 저렇게도 봤다가 네, 그 네. 되게 좀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소개했던 그 영화들, 그 소식들이 저도 영화관에서 들려오면 더 반갑고 더 네. 관심 있게 지켜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괜히 제가 또 뿌듯하기도 하고 그랬던 네. 경험도 기억납니다. 진짜 100번까지 오면서 이 영화에 대해서 못한 이야기들도 좀 있을 텐데 혹시 아쉬운 영화가 있어요? 후회는 늘 남죠. 또 막상 소개하고 돌아서서 또 보면 영화가 또, 맞아, 이 얘기 했어야 됐는데 하는 영화들이 되게 많기도 했는데, 네. 특히 레미제라블 같은 영화는 거의 한 달 내내 얘기할 수도 있는 작품이기도 했고, 나다니엘 블레이크나 빌리 엘리어트 같은 경우도 할 말이 훨씬 더 많았는데, 네. 이제 그런 점도 좀 아쉽고요. 특히 저는 좀 아쉬운 건 제주에서 만들어진 영화들 좀 더 많이 소개해드릴 걸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또 기회는 있는 거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요. 이제 영화 얘기로 좀 돌아가서 지금 우리가 100번째까지 영화를 좀 했던 얘기를 조금 소회도 나눠봤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은 이 영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 바닷마을 바닷마을 다이어리예요. 바닷마을 다이어리. 이게 만화를 원작으로 했어요. 네네. 만화가 원작이에요. 만화가 원작이고 이제 네. 이거를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영화화한 건데 네. 이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팬이라면 바닷마을 다이어리가 그의 이제 필모그래피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다 하는 것들을 좀 아실 수 있을 텐데 작품마다 좀 일관되게 나타나는 세계관과
조금 색채가 다른 영화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원작이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 구레다 히로카즈 감독 예전에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어린이 배우를 정말 잘 고르고 이 어린이를 통해서 다르게 보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영화 안에 심어놓는 또 감독이기도 한데 네. 이 영화에서는 가장 어린 사람이 이제 청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되게 이례적인 영화이기도 한데 그 이제 청소년인 막내 동생과 이미 다 커버린 언니 셋과의 이제 관계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어 갈지가 영화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포인트입니다. 반전 포인트. 네, 그 꿀팁까지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풍경이 보기만 해도 요즘에 사실 그 코로나19로 빡빡한 우리의 일상, 저도 제주도 살면서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제주도에 힐링하러 오시잖아요. 네네. 이런 영화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힐링하실 텐데 영화에 나오는 그 풍경이 제주도랑 아주 비슷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제 네. 가마쿠라라고 하는 곳, 이제 도쿄 근교 도시이기도 하고, 아마 역사책에서 가마쿠라 막부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가나가와 현에 있는 가마쿠라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3면은 구릉지이고, 한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여서, 좀 제주랑 비슷한 면들도 많아요. 그래서 네, 저는 네. 영화 첫 장면이 딱 보고 나서 탑동인가? 어. 고내폭인가? 이런 생각이 바로 들 만큼 좀 비슷했군요. 제주도랑 비슷한 면들이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영화 안에서 나오는 뭐 식생활도 좀 비슷한 면들이 있고 아마 보시다 보면 제주에서 이런 영화 찍어도 참 좋겠다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이런 또 가족 이야기, 물론 지금 제주에서 만들어진 그런 영화들도 좀 있긴 하지만 또 더 많은 분들에게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이 바닷마을 다이어리 영화의 장면들 기억에 남으실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혹은 뭐 아끼는 장면이 있다면요? 네. 뭐 있죠. 너무 많은데 네. 그 이제 영화 줄거리 소개할 때 조금 간파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소재만 놓고 보면 굉장히 그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가족 드라마에 나오는 소재예요. 약간 그 막장 소재라고나 할 수 있는 네. 이제 딱 눈에 훤히 보이는 전개가 있는 영화일 수 있는데요. 네. 저는 뭐 이게 바로 또 영화 감독이 갖고 있는 또 제작진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엄마가 다른 동생 게다가 이제 아버지가 가정을 깨뜨리고 나가게 했던 상대방의 딸을 동생으로 또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뭐 이렇게 아시겠지만 순탄치만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또 이거를 이렇게만 놓고 보면 굉장히 뻔한 이야기로 전개할 때가 될 수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한 설득을 영화 안에서 되게 차분하게 해내거든요. 그래요. 특히 이제 그 식구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잖아요. 네네. 같이 밥을 같이 먹어야 먹으면 식구다. 가족이다, 뭐 네. 식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뭐 같이 밥 먹으면서 쌓아가는 유대라고 하는 게 이제 영화의 또 중요한 줄기예요. 그래서 첫째인 사치가 뭐 이것저것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 네 자매가 둘러 앉아서 이제 밥을 먹고 뭐 이제 아끼는 단골 가게 같이 가서 네. 동생이에요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이제 그 풍경 안에 이제 서서히 스며들어가는 과정이 좀 마음이 뭉클한 점들이 많은데요. 네네.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이제 그 큰언니가 매실주를 잘 담궈요. 네네. 이제 그 막내 동생한테 너도 이제 너가 마실 수 있는 청소년도 마실 수 있는 알코올이 없는 매실도 담가줄게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매실 하나하나에 이제 가족들의 이름을 써놓는 그 자매들의 이름을 써놓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매실이 푹 익고 나면 정말 맛있는 매실주가 될 거잖아요. 네. 네 자매의 관계도 시간이 들어갈수록 뭔가 더 깊어지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서로 알게 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실이 익어서 맛을 내듯이 서로 서서히 스며드는 그 모습. 처음에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가족 관계이지만 같이 품어주고 이어가는 그 모습들이 참 잔잔하게 네. 감동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딱 들으면 들을수록, 주말에 진짜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딱 드는데요. 많은 분들도 그런 잔잔한 감동 함께 느껴보시죠. 자, 이제 저희가 100번째까지 영화를 같이 봤어요. 그죠? 이제 좀 아쉬움을 뒤로 해야 될 시간인데, 우리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신의톡도 100번째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라 더 좋네요. 이분 보셨나봐요. 1967번님. 네.
네. 태연세 고생하셨다고, 네, 하셨고, 또 100회 축하드려요. 그리고 잠시 이별한다니 아쉽습니다. 영화처럼 다시 만날 날 기다릴게요. 라고 8030님도 애청자도 오셨는데, 그럼요, 우리 잠시만 안녕이에요, 여러분. 네, 잠시만 안녕. 네, 사실 또 영화 이렇게 100번째까지 소개해 주시는 것도 보통 열정이나 에너지 아니면 힘든 일이거든요. 어우, 지속적으로 쭉 해주시면서, 나름 우리 김태형 컬처 잡기가 조금 방전이 되셨어요. 그죠? 그래서 에너지 조금 충전하시고, 다시 또 다른 또 이야기로 같이 또 이야기를 만들어 가려고 준비하니까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그래도 네, 100번째까지 하면서 네. 시네톡톡은 마무리니까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거 한마디로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되게 그쵸? 어려운 얘기인데. 좀 길게 해주셔도 돼요. 네. 정말, 그런 얘기를 나눈 적 있잖아요. 한 네. 50번째쯤에 100회쯤 되면 다 같이 이제 영화관도 그러니까요. 대관해서 네. 그동안 봤던 영화 중에 되게 좋아하는 영화 음. 골라서 같이 보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건 좀 기약이 없어졌지만, 네. 언젠가 영화 번개라도 음. 뚝딱해서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하고요. 네. 뭐 100회째까지 오면서 이런 영화 저런 영화 진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그 신청해주신 영화들도 네. 있었는데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그것도 게 좀 아쉽죠. 네, 마음에 많이 남아요. 하지만 우리 다음을 기약하는 것으로 네. 또 그 영화를 보고 또 감상을 제가 샵 1015로 보내서 서로 주고받는 온에어 테라피를 또 이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또 계속 영화 좋아하시니까 네. 영화 계속 보실 텐데, 저희 샵 1015번 혹은 뭐 제 개인 문자로도 네. 네, 주시면은 같이 공유하고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한 코너를 이렇게 쭉 이어올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고 감사드리고요. 저야말로 네. 감사드립니다. 100번째 영화 함께 볼 수 있어서 저도 참 뜻깊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골라온 노래도, 심상치가 않아요. MC 더맨스의 잠시만 안녕. 이 노래도 신청하신 분이 계신데, 이 노래도 의미심장한 곡인데요. 그럼요. 근데 제가 원래 이 노래랑 고민했다가 어떻게 제 마음 이렇게 잘 아시고. 그렇죠. 잠시만 안녕. 저도 생각했거든요. 네, 잠시만 안녕이었는데 네. 이 노래 조금 여운 있게 남기고 네. 제가 물러서면 오늘 이별을 하면 어떨까 해서 골라왔거든요. 어떤 노래인가요?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 같이 들으면서 네. 눈물이 흘러도 이제 안녕한다. 그러니까요. 우리를 또 이렇게 사랑에 또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안녕 나의 사랑 성시경의 노래 함께 들으면서 오늘 아쉽지만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더 좋은 이야기로 또 함께 만나는 시간 기대하도록 할게요. 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